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중국 투자 큰 장이 선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텐가?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현재까지 중국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 그리고 약 2달 정도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리지 않았지만 그 사이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요 요지는 중국 시장에 돈이 몰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증시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중국 증시는 홍콩 증시를 제외한 중국 본토 투자입니다. 상해와 심천 증시의 흐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상해와 심천 증시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겹쳐 있습니다. 자, 고점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현재 상해 증시 고점 바로 2년 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고 심천 증시는 이미 2년 전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단숨에 이렇게 오르면서 2019년 초반 고점을 이렇게 가볍게 뛰어넘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자, 상승 탄력을 더 받는다면 잠시 조정을 거치다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기도 한데 그 이유는 바로 유동성의 힘이 본격적으로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에 돈이 모이고 있다. 증시 급등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을 좀 고쳐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을 때 정고점을 막 돌파하고 시작했을 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유동성의 힘이 중국 증시를 밀어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7월 2일 날 뉴스 기사 인민은행이 재할인율을 10년 만에 인하를 했다. 자, 인플레 반등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돈을 더 풀어서 인플레를 일으키고 빨리 물가 상승률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인민은행은 또 이전에 어떤 일을 했냐, 5월 달에 양적 완화 안 한다는 문구를 째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겠다, 인플레를 일으키겠다 이런 선언을 했던 건데요. 자, 이때 나온 뉴스 기사에서 중국판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바로 5월 11일 날 나왔던 뉴스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7월 8일 날 위안화 0.15% 절상 고시를 했습니다. 자, 위안화가 절상된다는 것, 중국 증시로 중국 시장으로 돈이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중국 부동산 주요 업체 매출 증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살아나면서 막대한 유동성들이 부동산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증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표는 뭐냐? 바로 홍콩 증시에서 중국 증시로 이동하는 돈의 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4월 이후로 홍콩 증시에서 상해 증시로 돈들이 많이 이동했고 심천 증시로는 더 많이 이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홍콩에서 많은 돈들이 중국 증시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 중국 본토 증시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소식 하나 더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의 신인프라 건설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자, 중국 제재 역설,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을 빌미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높은 기술력을 앞세워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 기술을 앞세워서 압박하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첨단 기술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중국도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고, 자, 좋은 제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도 나름대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판 나스닥을 키우고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중국 반도체 기업, 바로 반도체 굴기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 자금률을 높인다는 거죠. 자, 사실상 모든 전자제품에는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더 좋은 제품일수록 첨단 제품일수록 좋은 반도체를 써야 되는데, 자, 이런 거 중국 스스로
지금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미국 이런 데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중국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첨단 기술, 자, 미국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굽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미국과 대놓고 싸우고 싶어도 미국이 첨단 기술 수출 안 해, 수출 금지, 막아버려 이러면은 못 쓴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굽힐 수밖에 없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미국한테 조금 대들고 양보를 받아내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약점 잡힌 곳이 바로 첨단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지금 기술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국가적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기술 독립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야에 많은 돈들이 들어간다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패권 전쟁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반도체 굴기가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신문 기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국이 반도체 기업들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도 많은 돈을 조달해서 지금 기술 개발에 한창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신인프라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자, 패권 전쟁을 준비하는 것, 그 너머까지 바라보고 있는 중국입니다. 자,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신인프라 건설 예산입니다. 과연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자, 무려 5,900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자, 한국은 얼마를 쓰느냐? 5년 동안 100조를 쓴다는데 중국은 5,900조를 쓴다. 게임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100조 쓰는 것도 많이 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국 5,900조. 그렇다면은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끌어올릴 것인가? 여기 보면 5G 기지국, 데이터 센터, 고속철도, 인공지능, 산업, 인터넷, 전기차 충전소, 특급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많이 쓸 건데, 자, 이런 것들은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에 많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언급되지 않은 분야도 있겠고 좀 더 세부적으로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대체로 4차 산업혁명 테크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투자에 앞서서 우리가 또 중국 증시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 시총 1위가 바뀌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기존에는 공상은행 그리고 페트로차이나가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과 정유업체가 중국 증시 1위를 놓고 다투었고, 세계 증시에서도 자, 이들 기업들은 상당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중국 증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구이저우 마오타이로, 자, 마오타이주 술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소비재, 자, 주류 기업이 중국 증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구이저우 마오타이는 자, 그냥 보통 술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명품 술로 불리고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겠죠. 어쨌든 소비재 주류가 중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바로 중국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중국 내수 시장이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은 사실상 미국과 겨룰 만한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가진 국가입니다. 자,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AI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서도 미국을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언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 시장 돈이 어디에 몰려가고 있는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돈이 몰려가는 곳에 가서 그물을 쳐놔야지 내 주머니, 내 그물에도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돈이 흐르지도 않는 곳, 엄한 데 가서 그물 쳐놔봐야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돈은 벌지도 못하고 그물만 물살에 휩쓸리다가 찢어질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이 흘러가는 곳에 가서 그물을 쳐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어디에 돈을 퍼붓고 있고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돈을 쓰는 곳, 바로 중국 정부는 지금 내수 시장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쇼핑 구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외치면서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려 한다는 점 앞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신인프라 건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중국의 야심찬 투자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종목을 이야기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거예요. 자,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어디에 투자할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해준 거 가지고 그냥 검색 조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종목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잘 고르면 됩니다. 자, 글로벌 주식시장 규모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중국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중국은 믿을 곳이 못 되고 의심을 할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커지고 있고 돈이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좋습니다. 미국에 분산 투자하는 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돈을 퍼붓고 있는 중국 시장에도 빨대를 꽂아보는 것 상당히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전 세계의 주식시장의 규모를 살펴본다면 미국이 2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한국은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규모에 비해서도 8배나 작은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시장을 넘어서 바로 중국, 미국 등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크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중국은 화끈합니다. 한국보다 더 화끈하고 빠른 곳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과거에 중국 시장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2015년도에 자, 중국 증시 2000포인트에서부터 5500포인트까지 약 3배가량을 1년이 안 되는 약 8개월 동안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8개월 동안 3배가 올라갔다는 말은 8개월 동안 10배, 20배 올라간 종목들이 수두룩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론 꺼질 때는 또 급격하게 꺼져서 그 후유증이 약 5년간 이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이때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갔지만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올라간 수치는 중국의 반의 반도 안 된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중국 시장 이제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5,500포인트까지 상해지수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막 3,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과거만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과거보다 더 많은 돈들이 풀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과거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고른 주식은 10배, 20배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중국 주식 시장에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단기 투자가 아니라 조금은 길게 가져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큰 장이 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수익률을 높일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도 화끈하지만 중국은 더 화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중국 투자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증권사에 전화해 보십시오. 친절히 알려줍니다. 주식거래 앱 깔고 종목 찾고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요즘은 환전도 할 필요도 없이 한국 돈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환전이 됩니다. 저도 뭐 증권사에서 그냥 환전 요즘에는 안 하고 바로 한국 돈으로 환전하면서 환율 우대 받고 있습니다. 어느 증권사 이용해야 되나요? 그런 거 묻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오를까 떨어질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무엇이 더 많이 오를까? 어디에 투자해야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아무거나 찍어도 웬만하면 다 오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것을 골라야 더 많이 오르고 어디에 투자해야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